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고민들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문자 한 통 주셨습니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25,500원에 비중은 10%라고 하시네요. 어제 스튜디오 팔고 종목 교체했는데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이 친구도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 샀는데 오늘 떨어져서 불안합니다. 이렇게 궁금한 것들도 함께 남겨주셨거든요. 아티스트 스튜디오에서 유나이티드로 아마 어제 팔고 종목 교체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필 정말 오늘 4.85%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19,03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 들어가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흐름이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스튜디오가 좀 더 대장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탄력성이 더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주가 변동성 자체가 적죠.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역시 뭐 오징어 게임을 보고 가신 거고 테마도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흥행 여부에 따라 갈릴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오징어 게임 이제 1은 흥행에 성공했기 때문에 2도 일정 정도는 저는 받쳐줄 거로 보고 있어요. 그 전부터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몇 차례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보통 이런 테마를 타고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이런 제작 쪽에 일을 하고 있다거나 감각이 좀 뛰어나다, 흥행 여부를 내가 좀 보는 눈이 있다, 이런 분들이면은 투자를 해봄직한데 그런 게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엔터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 뭐 오징어 게임 아직 출시 안 하지 않았나요? 네, 아직 안 했을걸요? 네,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봐야지 또 알 것 같고 솔직히 보고 나서 진짜 재밌으면 이미 주가 아마 반응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차라리 엔터나 이런 쪽은 그 관련 업종이나 좀 여기에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 투자를 하는 게 좋겠고요. 그게 아니면 저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져요.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이거 테마로 접근하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엔터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하이브나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조금 엔터 업종 중에서도 괜찮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 아티스트 리스크가 있잖아요. 결국 언론에 너무 노출이 많이 되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너무 변동성을 크게 가지죠. 그래서 뭐 얼마 전에 하이브도 이슈가 있었고 JYP 같은 경우는 이제 아티스트들에게 뭐 인성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티스트 리스크를 좀 이해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했기 때문에 엔터주 중에서는 그나마 JYP 엔터를 좋게 봤고 하이브는 그 리스크를 교육도 교육이지만 아예 그냥 스튜디오를 다분화시켜가지고 여기서 하나 터져도 여기서 나머지에서 방어가 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더라고요. 비슷한 결로 게임에서 크래프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게임에서는 크래프톤을 좋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미 뭐 흥행한 것도 있고요. 보증수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저는 엔터나 게임이 비슷한 면이 꽤 있다라고 보는데 하나가 이제 잘못되면 정말 큰 타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스튜디오 다분화를 통해서 그리고 엔터사를 여러 개를 다분화해서 리스크 해칭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은 크래프톤, 그 다음에 엔터에서는 하이브 정도를 좋게 보고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접근한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우리 시청자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테마로 접근한 거니까 적당한 선에서 이제 익절을 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고요. 저는 17,000원 이탈한다 그러면은 매도하는 게 좋겠고 이탈하지 않는다라 그러면은 오징어 게임 딱 출시하고 일주일 정도, 한 3일 정도 그 안에 이제 매도 전략을 취하시는 게 어떨까. 물론 그 이후까지도 흥행이 너무 잘 되면은 좀 더 가져가 보는 게 좋겠는데 그때가 거의 이제 피크 근사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딱 출시되고 한 3일에서 일주일, 많이 길어봐야 한 달 안에 마무리 짓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 게임 2 흥행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오징어 게임 1의 인기가 엄청났던 만큼 우선은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17,000원 이탈하게 된다면 정리해 보시고요. 17,000원 깨지 않고 주가가 흘러간다면 오징어 게임 2 출시 후에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더 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테마성을 띠고 있죠. 이 엔터 섹터도 난이도가 높다고 설명 주신 만큼 다음번에 투자해 보실 때에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 문자 또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산일전기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74,200원, 그리고 비중은 20%시네요. 산일전기에 관련해서 뉴스들을 쭉 봐보니까 증권가에서 목표치를 상향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우선 오늘 시장에서는 1.79% 밀려나면서 71,200원짜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아무래도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르는 종목들이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대표님. 네. 산일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이제 시장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데 앞으로 좀 수익을 많이 볼 수 있을 만한 업종으로 인프라를 보고 있거든요. 네. 일단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여기 관련된 거니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청자분들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지금 현재 불경기, 글로벌 불경기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글로벌 불경기를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이냐? 이건 정부와 중앙은행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국가가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 불경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냐. 카드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하는 것은 이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전략들이 있겠습니다. 돈을 풀고요. 뭐 그 과정 안에서 지준율을 건드린다든지 여러 가지 카드들이 있겠는데 중앙은행은 결국 이제 돈을 만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랑.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하는 역할은 결국 이제 재정 적자를 유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 곳간을 푸는 겁니다. 원래 이제 세금을 걷고 있던 거를 덜 걷고 그 다음에 돈을 더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럼 돈을 국가 단위에서 사업을 써가지고 돈을 쓰는 건데 그 돈을 쓰는 거를 이제 국가 사업을 통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추가적인 뭐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인프라입니다. 이미 각국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세금을 감면해주고 그리고 인프라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는 그걸 진행하고 있어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튈 정도로 관세 카드를 심하게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불경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하, 다시 말해서 연준과 정부가 이 밸런스를 잘 맞추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트럼프가 지금 관세 정책을 통해서 미국에 유리한 정책을 취했을 때 불경기를 타파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하에 방해가 될 정도로 물가가 튈 정도로 관세를 심하게 한다? 이건 연준과의 대화를 통해서 조절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측면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앞으로 나아갈 만한 섹터가 무엇이 있을까를 봐야 하는데 당장에는 이제 연말 특수를 노리고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튈 것 같기 때문에 미리 소비를 하는 경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매 유통 쪽이 주가가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기 나와서도 그래서 이 식품주를 소개해드렸죠. 현대그린푸드. 그뿐만 아니라 삼양식품이라든지 교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모두 급등했습니다. 왜? 연말 특수로 소비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저는 의류도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각종 소비가 한 12월 정도까지 강세를 보일 것인데 바로 다음 달 1월부터는 연말 특수가 이제 없습니다. 뭐 블랙 프라이데이니 이런 것도 없고 이제 새해가 시작되죠. 그때 이제 등장하는 건 트럼프예요. 트럼프 정권 시절이 이제 본격적으로 취임하면서부터는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때부터 시작하는 건 이제 국가 사업, 나라 곳간을 풀기 시작할 거예요. 이미 트럼프는 세금 감면해주겠다, 법인세 인하해주겠다 얘기했어요.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포함 모든 국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인프라 사업을 확대할 건데 이거는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남북경협 때문에 오르는 거다, 재건 때문에 오르는 거다. 아닙니다. 그건 표면적인 이유예요. 가면만 바꾼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는 각국의 나라들이 이 불경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서 돈을 쓰기 때문에 그런 섹터들이 오르는 겁니다. 근데 테마로서 이슈로서 남북경협이다 해가지고 급등하니까 마치 그것 때문에 오른 것 같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오른 것도 맞는데 그 이면에 인프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남북경협이다, 뭐 재건이다, 말만 바꾸면 됩니다. 그거는. 자, 그러면 그런 과정 안에서 인프라에서 수혜를 볼 만한 거. 우리가 남북경협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트럼프 1기 때 남북경협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봤던 게 있죠. 그때 올랐던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무엇이 있었을까? 시멘트, 건설, 건설기계, 페인트, 전력인프라 이런 것들이 있죠. 산일전기를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산일전기는 전력인프라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을 기반으로 해서 대장주가 자리 잡고 있는 그 섹터죠.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유명하고요. 이미 많이 올랐는데 또 오를 것 같아요. AI 전력 인프라뿐만 아니라 인프라 수요를 타고 또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한번 실적을 보시게 되면요.
매출이 지금 600억대에서 1000억, 2000억, 3000억, 4000억, 5000억, 이제 5억, 122억, 400억, 1000억, 1400억, 1900억, 11억, 41억, 391억, 780억, 1140억, 1500억 이런 기업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진율, 영업이익률 0%, 1%에서 11%, 4%, 21%, 18%, 30%, 24%, 33, 35, 26, 28 계속 올라가죠. 마진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를 팔아도 이익이 많이 남는 구조로 팔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이 기업이 잘 나가는 걸 뜻합니다. 내년에 PER 이제 15배 아래로 떨어질 걸로 기대되는데 신규 상장주고 이미 신고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신규 상장주는 업황과 증시가 좋으면 이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5만 5천 원 깨지지 않는다라고 보면은 뭐 1차적으로 방어 라인을 보자면 6만 5천 원이고 최종적으로 5만 5천 원 라인을 보고 있습니다. 5만 5천 내지 6만 5천 라인 이 박스권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계속 신고가 쓸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6만 5천 원 깨지지 않으면 계속 홀딩. 그리고 5만 5천 원이 깨지면 좀 일정 정도 물량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10만 원, 15만 원 계속 어디까지 올라가나 한번 보자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대장주가 HD 현대일렉이거든요. 이 HD 현대일렉트릭이 깨지면 대장주가 깨지는 거라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HD 현대일렉 추이도 꼭 같이 보셔야 됩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35만 원 가격이 깨지게 되면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35만 원 깨지는지 여부도 계속 좀 체크해 보시면서 산일전기를 보시는 게 좋겠어요. 다만 신규 상장주라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이런 종목은 투자 해봄직한 건 맞는데 비중을 너무 크게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비중 한 20% 정도라고 하셨는데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선에서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전망은 굉장히 좀 밝다. 인프라 관점에서 다음 달 트럼프 취임하면 좋을 것 같다.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 때 인프라들 봐보자라고 우리 대표님께서 열정적으로 설명 주셨는데요. 수혜받을 수 있는 인프라 종목들 중에서 역시나 전력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산일전기 이미 많이 올랐지만 더 갈 수 있다는 전망 주셨고요. 이 종목은 6만 5천 원 깨지 않는다면 쭉 끌고 가 보시고요. 5만 5천 원 깨면 일정 부분은 정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지지선 위에서만 움직인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계속해서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다만 산일전기 보실 때에는 HD 현대일렉트릭 35만 원 선 깨지지 않는 것도 함께 체크해 나가시면서 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많이 보고 나오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을게요. 이어서 다음으로 문자 또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E8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12,600원에 비중은 15%입니다. E8 같은 경우에도 올해 상장한 종목이죠. 우선 유증 소식 전해지면서 주가가 한번 떨어지기는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도 1.82% 내려오면서 5,93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응하기 어렵죠. 참 이 새내기주들이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E8는 손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8는 손절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주식에 투자하는 건 그 기업의 사업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동업가 마인드를 좀 지니는 게 좋다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E8라는 기업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E8라는 기업이 불안하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변동성이 커지는 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안 좋은 악재가 터졌다? 그건 해결하면 됩니다. 사실 사업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문제라는 건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해결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예측 불가능한 영역은 정말 힘듭니다. 근데 지금 현재 E8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런 부분을 보고 있는 게 미래 전망이 얼마나 좋은지는 또 그건 봐야 되겠지만 보시다시피 이익이 안 나고 있어요. 컨센도 없어요. 그럼 이익이 아직 가시화되는 것도 없는데 이런 기업에 투자한다? 진짜 말 그대로 전망만 보고 하는 거거든요. 기대감, 꿈만 먹고 가는 거예요. 이런 기업은 초보 투자자분들이 투자할 만한 난이도가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초보자라는 게 아니라요. 이런 기업들은 제가 투자해도 난이도가 높고 어떤 고수가 투자해도 난이도가 높은 종목이에요. 애초에. 더 쉬운 종목들이 있고 더 난이도가 낮은 종목들, 예측 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물론 예측이 어려운 기업인데 그게 어떻게 잘 맞아떨어져서 대박이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측이 좀 잘 되는 영역이었는데 정말 운이 안 좋아서 그게 또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리스크 있는 데서 놀 필요가 있을까요?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예측 가능한 영역에서 수익 볼 수 있는 모델에서 투자를 해나가시는 게 좋겠고요.
이렇게 이익 구조 다 빨간불 들어오고 있고 컨센서스도 없고 지금 당장 빨간불 들어와도 뭐 25, 26년도에 흑자 전환으로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뭐 수주 따낸 게 있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컨센이 없어요. 컨센 없지. 적자 보고 있지. 차트는 망가졌지. 유중했지. 이거는 저는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이 안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종목 난이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미래를 바라보기에는 너무 먼 미래를 보지는 마세요. 컨센이 어느 정도 나온 미래를 보시는 게 좋겠다. 좀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E8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잘라내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란 건 잘 알고 있지만요. 지금은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자체에 대한 난이도가 너무 높다고 말씀 주셨고요.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시장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도 그런 종목들 소개해주고 계시니까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그 종목으로 수익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이어서 문자 또 한 통 받아볼게요. AK홀딩스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16,500원에 비중은 5%시네요. 지금은 0.27% 내려오면서 1,960원짜리 지나가고 있고요. 애경그룹 지주사죠. 최근에 뉴스들 봐보니까 밸류업 계획에 대해서 발표하기도 했던데 AK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요, 대표님? 애경그룹 이제 그룹 자체로 보면은 상당히 메리트 있는 그룹인데 뭐 사실 주가는 그렇게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실적을 같이 이제 보게 되면은 뭐 과거에 이제 좀 적자를 보다가 작년부터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20년도, 21년도, 22년도 모두 영업이익, 순이익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 작년에 영업이익이랑 이제 순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냐, 성공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4분기까지 한번 나와 봐야 알 것 같고요. 지금 올해 3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 동분기 대비랑 이제 비교해 봤을 때 뭐 매출은 소폭 낮아진 모습이고 영업이익도 677억에서 569억으로 좀 낮아졌어요. 그리고 순이익도 201억에서 295억으로 좀 늘기는 했는데 성장성이 아직 이렇게 크게 잡히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AK홀딩스 같은 경우에 좀 뭔가 변화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홀딩스 결국 지주사잖아요. 저는 지금 현재 이렇게 차트가 망가진 시점에서는 이 추세가 깨지게 되면은 물량을 좀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1,500원, 네, 1,500원 맞네요. 1,500원 선이 깨지게 되면 물량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 14,000원 라인대까지 올라가는 거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AK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무언가 한 가지 포인트가 필요할 것 같은 상황인데요. 주가가 참 시원하게 움직이진 않는 모습입니다. 추세도 많이 이탈한 듯하고요. 우선 1,500원 선 깨지면 물량 정리해보신 후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1,500원 선 지켜만 준다면 14,000원 목표가로 잡고 대응해보도록 할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 문자 또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네이버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209,500원에 비중은 5% 주셨습니다. 사실 네이버는 주슐랭하면서 제가 최근 며칠간 많이 들었던 종목인 것 같기도 한데요. 외국인들의 수급 꾸준하게 들어와주고 있고 12월 12일에 22만 원 선도 한번 터치를 했던 종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21만 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보다 아주 약간 높거든요.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대응해봐야지 또 수익의 길이 열릴까요? 네,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에서 불어왔던 AI 모멘텀으로 같이 수혜를 받았죠.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AI가 사실 시장을 꽉 잡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고점 논란이 나오면서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AI가 계속 흥행을 할 것이냐 여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흥행을 할 것 같은데 사이클상으로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리스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AI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면 결국 최근에 이제 주도하고 있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결국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안 볼 수가 없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추이를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간밤에 정말 강력하게 꺾였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브로드컴
예, 브로드컴 같은 경우가 이제 상당히 급등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고점 찍고 이제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단에서 굉장히 유명했죠. 그 다음이 이제 결국 소프트웨어 단에서 팔란티어가 대표적인 종목으로 꼽혔었는데 팔란티어마저 이제 간밤에 무너졌어요. 물론 이게 추세가 완전히 깨졌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이르지만 이게 최근 추세가 12월 중순부터 해서 좀 꺾이고 있다라는 거는 좀 주목해봐야 될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팔란티어나 브로드컴 그리고 뭐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의 상승에 힘입어서 AI발 모멘텀이 한국까지 밀려 들어오고 거기에서 SK하이닉스 하드웨어 단에서 그리고 소프트웨어 단에서 네이버 카카오가 부각받은 건데 미국에서 이런 종목들이 흔들려 버리게 되면은 사실 한국에서 이제 네이버 카카오나 SK하이닉스가 AI 모멘텀을 받고 계속 갈 수 있을지 이 여부는 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럼 네이버가 지금 안 좋은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면 AI 모멘텀 자체가 저는 한국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거품 단계지 한국은 아주 담백한 단계입니다. 기름기 쫙 뺐어요 지금. 정치적 리스크까지 터져가지고 거품을 싹 걷어낸 상황입니다. 아주 저평가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AI라는 모멘텀이 장기적으로 좋아질 거라는 걸 기대한다면 물론 미국 거품이 꺼지면서 우리나라도 타격을 받고 조정이야 나올 수 있겠지만 시청자님이 이걸 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전 네이버는 쭉 들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단기적으로 본다? 라고 하면 그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지금 AI발 모멘텀보다는 저는 이제 다음 달 1월을 놓고 트럼프 정권 당선되고 나서 3개월에서 6개월을 본다라고 하면 인프라 쪽 그리고 자동차 쪽이나 이런 쪽이 많이 부각이 될 거로 보고 있어요. 특히 인프라 쪽. 그래서 아마 시장을 주도하는 건 그쪽이 될 겁니다. 근데 네이버 AI는 살짝 조정이 나왔다 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홀딩 하시고 뭐 정고점까지는 아니어도 한 25만 원 위로까지는 장기적으로 충분히 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 19만 원 정도 선까지는 이탈하지 않으면 쭉 장기적으로 보시라.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님이 장기적으로 길게 끌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AI가 지속적으로 흥행할지 여부는 당분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이클상 조정이 한 번쯤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끌었을 때 이 종목 너무나도 매력적이니까요. 25만 원 윗선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19만 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네이버 그대로 쭉 홀딩해 보실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는 유튜브 채팅 받아보겠습니다. 브로드TV님 반갑습니다. 하나금융지주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44,367원 그리고 비중은 40%십니다. 국장이 별로라 배당받고 미장으로 넘어가려 합니다. 익절 목표가 부탁드려요. 이렇게 주셨는데 사실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미장에 대한 거품이 이제 드러나면서 한국장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넘어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지속적으로 해주고 계시거든요. 하나금융지주 미장으로 익절받고 넘어가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이게 네. 사실 이 섹터도 그렇고 다 본인 선택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고 미국장이 안 좋다? 장기적으로 보면 솔직히 미장이 좋죠. 네네. 근데 이제 사이클상으로 좀 그럴 것 같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한국장 특징이 뭐냐면 정말 오랜 시간 조정 나오다가 진짜 지치고 다 쓰러지면 그 정말 짧은 시간에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날려버려요. 네. 그러면 그거 못 따라가거든요. 그 버티고 있던 사람만 먹는 거예요, 한국 시장은. 근데 저는 그런 이 단기간에 엄청난 폭등장이 오기 직전이라고 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바라보고 초보 투자자분들을 건드리기에 더 좋은 건 사실 미국장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 미래의 미국이 살짝 거품이 꺼지면서 한국장 폭등장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한국장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갈 것 같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취향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주식 투자한다라고 하면 배당주 물론 좋은데 하나금융지주 장기적으로 보면 전 좋다고 봐요. 금융지주사들. 근데 왜냐하면 밸류 프로그램은 앞으로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 한국에 만연하게 이제 자리 잡고 있었던 주주 친화적이지 못한 제도 개선이 부족했던 모습들은 차츰차츰 바뀌어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많이 올라가고 있기도 하고요. 증권 투자에 관련해서도 사람들이 상당히 똑똑해지고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멍청했던 거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인식 자체가 달랐던 거죠, 사실. 국가가 단기간에 너무 빨리 발전하면요. 거기에 따른 이 금융 지식이라든지 이러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성숙한 단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한국이 미성숙하다는 거냐?
당연한 거예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국가가 너무 빨리 발전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인 평균을 놓고 봤을 때. 왜냐하면 금융시장 자체가 나온 지가 성숙화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단계로 오고 있다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금융지주사들은 이제 밸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수혜를 많이 받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 했던 게 대표적인 게 금융주랑 지주사들이었어요. 그걸 합쳐놓은 게 금융지주사입니다. 왜? 주주 친화적이지 못한 시장이니까요. 근데 이젠 바뀐다라고 보면 장기적인 그런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 전 그렇게 보거든요. 이런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과하게 저평가되어 있던 부분이 저는 굉장히 개선될 거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부동산에서 월세나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밀어올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하나금융지주, 이런 금융지주들 같은 경우에도 배당이 늘어나게 되면서 배당이 주가를 밀어올리는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나쁘지 않은데 연말이라 이제 배당 앞두고 저는 슬슬 빠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제 사실 12월 다 됐고, 그래서 주가 차익을 단기적으로 노리신다는 거는 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이제 보시고 장기적으로 보신다 하면 뭐 5만 5천 원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 가져가시고 배당 노리시고 57,500원 죄송합니다. 67,500원 위로 쭉 이제 움직이는 걸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브로드 TD님이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좋다고 설명 주셨거든요. 밸류업 프로그램 지속될 거라는 전망도 주셨고 또 미래에 제도 개선의 수혜도 이 금융지주사들이 많이 받을 거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5만 5천 원 깨지 않는 선에서 배당금 챙겨 가시면서 한번 끌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장기 투자 목적도 한 번쯤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보고 나오세요.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는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 보내주셨고요. 매수 단가는 딱 1,000원이십니다. 그리고 비중은 35%시네요. 사실 이 종목이 지금 888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1,000원과 999원의 심리적인 느낌이 상당히 크게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35% 비중도 적지 않으시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되고 답답한 마음 가지고 아마 이 종목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표님, 크리스탈 신소재 다시 1,000원 위로 갈 수 있을까요? 이게 당장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종목 자체가 이 변동성이 너무 커서 한번 튀는 급등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그걸 노리면서 가는 건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크리스탈 신소재가 이제 그래핀 신소재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반응했었잖아요. 저는 이거를 좀 연결해 가지고 양자 컴퓨터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양자 컴퓨터라는 신기술 나온 걸 너무 매력적이죠. 근데 그게 바로 수익화 모델로 나올 것이냐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신기술이 나왔을 때 뭐 그래핀이다, 양자 컴퓨터다 말이 많으면서 테마들이 뛰는데 저는 그런 거 각별히 주의하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수익화 모델로 바로바로 빠르게 나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빨리 나올지 오래 걸릴지, 지금 양자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수익화 모델로 이게 내년에 될지 10년 후에 될지 100년 후에 될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이걸 어떻게 투자에 임한다라고 보면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익화 모델로 나오는 걸 보고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한 5년 전인가 그래핀도 제가 한 8년 전에도 그래핀 테마가 있었어요. 8년 전에도 그래핀이. 네. 그 지금 여태껏 그래핀이 뭐 주류로 올라옵니까? 이거 뭐 10년 뒤에는 뭐 올라올 수도 있는데 그거 언제가 될 줄 알고 투자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그래핀도요. 좀 어렵다. 양자 컴퓨터도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핀이라는 거, 이 신소재 개발된 거 얼마나 좋습니까? 좋죠. 근데 수익화로 보이면 그때 투자하세요. 수익이 가시화되는 시점부터. 저는 지금 바로 가시화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좀 그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크리스탈 신소재는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익 구조가 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따져봤을 때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절반 정도는 물량 당장 덜어내시고 절반 정도만 이제 1,000원 위로 한 차례 튀면 그때 좀 정리하고 나오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면서 종목 교체를 좀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래핀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 종목이죠. 이 그래핀이 수익성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절반 정도는 지금 자리에서 바로 덜어내는 게 좋다고 설명 주셨고요. 남은 절반만 가지고 1,000원 위로 한 차례 뛰어 오르면 그때 바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